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4.7 재보선에서 승리해서 분위기가 되게 좋은 국민의힘 곧 전당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재보선까지만 하겠다 이러고서 선거 다음날 물러났죠. 이제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니까 그때까지 이 대표는 10개월 동안 일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되고 대통령 선거도 직접 치러야 됩니다. 그럴 책임자를 이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대표를 같이 맡아서 원톱으로 선거를 다 치렀던 이런 일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야 모두 당원 당규를 좀 고치면서 대선 후보와 대표를 완전히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대선에 나가려면 그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지금은 그냥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새 대표를 이렇게 뽑아야 되면 보통 이제 대권 욕심이 없는 관리형 인물이 이 대표를 맡게 됩니다. 어차피 재보선이 끝나면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요. 누가 나올까는 이제 좀 예측이 돼 왔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4, 5선 보통 다선 의원이 대표에 도전을 하게 되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이분하고 정진석 의원, 이 두 분이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둘 다 5선이고 원내대표도 지냈고 무난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둘 중 누가 돼도 당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였죠. 근데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겨버립니다. 이러면서 당 분위기가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럴 때 진짜 우리 당 정말로 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나도 한번 나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일단 당대표 후보로 다선 의원들의 이름 다 나옵니다. 5선에 조경태 홍문표 의원 있고 4선 권영세 의원 있고 3선 윤영석, 하태경, 조혜진,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후보자만 1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선 의원들이 끝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초선 의원은 대표를 하면 안 돼요? 한번 나가보겠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당원 당규에는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몇 선 이상 다선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수당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초선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유례 없는 이런 일들은 그래도 정말 승리에 좀 고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102명인데 초선이 56명입니다.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 중에 진짜로 나올 만한 사람의 이름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검사 출신 초선 의원인 김웅 의원, 서울 송파가 지역구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원했고 본인도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당대표는 정말로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외에 또 이제 나는 세입자입니다, 이 연설로 굉장히 유명해진 윤희숙 의원, 서초합에,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박수영 의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선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우리 당에 사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명을 찍었죠. 그때 찍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데려와서 대표로 좀 추대를 하자, 선거에 내보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번에 2030 세대에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확 이제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 30대죠. 이분이 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 사람들 모두 얘기 나오는 게 당이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거의 몸부림을 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사인이죠. 변해보겠다는 거니까. 근데 후보로 나오는 얘기가 지금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엔 좀 갸웃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읊어보자면 김종인 재등판설, 그리고 홍준표 복당설, 그리고 황교안 복귀설, 그리고 김무성 배우설, 이렇게입니다. 사실 거대 야당이 됐고 지금 나름 서울, 부산에서 인기를 얻은 것 같고 정치적 거물급들을 모두 끌어안고 덩치를 키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게 과연 민심에 긍정적이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아무리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려도 야당 후보가 그나마 오세훈이었으니까 좀 찍을만 하지, 우파 색깔 강하고 계속 뭐 자유한국당 투쟁해왔고 뭐 이런 후보가 나왔으면 이렇게 크게 이길 수가 있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을 끌어들이는 거.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이 뭐 너무 색깔이 없었다기보다는 한 10년 동안 이제 바깥의 정치권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뭐 정치권에 뗏물이 빠져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도층 민심을 끌어들이는데 국민의힘이 성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재보선이 보여준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김종인, 홍준표, 황교안,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대선에 가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언제 나간다 그런 적도 없고 나는 안 할 거다,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억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뭐 다 아직 생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의 생리가 늘 그렇듯 이분들 모두 주변에 이제 크든 작든 계파 그리고 뭐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나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부추길 겁니다. 이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제 당분간 일단 김종인이라는 지금 리더십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수선할 것이 되게 분명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분들이 뭐 대선 후보나 뭐 당권 후보로 나오겠다 뭐 이랬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에 직접 나서고 뭐 당대표 안 하더라도 계파나 뭐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뭐 킹메이커를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당에서는 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오도록 어렵게 그 묵은 때를 벗고 좀 탄핵의 강을 넘어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죠. 제발 제가 호명한 이 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에 발을 좀 담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